꼴찌들의 반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하급지가 좋은 전망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보다도 더 많이 오른 물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문 볼 때 가격이 회복됐다, 아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러면 회복이 안 됐는데 진보하고 괜찮은 물건이 어디지를 해석을 하는 게 좋죠. 노원, 도봉, 강북, 성북, 관악, 금촌, 구로 10억을 가진 사람이 노원구나 도봉구의 뭐 투자처로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의 적은 돈으로 강남을 못 가고 한강 유역으로 지금 당장 못 간다고 하면요,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기회인지를 체크해야 될 때입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이런 지역에서 구로구에도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 7호선 라인에 시기적으로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노원구도 장기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와 호재들이 많죠. 도봉구도 창동에 이제 아레나도 있고 GTX 노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중화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죠. 그리고 노원구와 결합해 가지고 차량 기지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원구, 도봉구, 그다음 강북구도 SK 아파트 아시죠? SK시티 북한산 거기가 이제 지표가 되는데 거기가 좀 선호되는 아파트입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강북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강북구에서는 그 동네 주변에서 아직 거래량들이 조금 덜 떨어진 데가 있으면은 덜 나온 데가 있으면은 조금 움직이는 도 괜찮죠. 성북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움직인 데가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드림 땡땡 아파트 거기 주변으로 보시면은 괜찮은 아파트들이 아직까지 있죠. 금천구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이 이제 작용이 되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로구도 방금 얘기했고 여기에서 회복 비중이 낮았다에 우린 집중해야 됩니다. 내 돈으로 가성비 좋게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자, 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주제가 이제 하급지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시작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노도강의 하급지가 앞으로 좋은 전망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파트가 얼마 오를 거야.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영역은요. 노도강이 집값적으로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을 보면요. 정책이든 가격이든 위기든요.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IMF랑 서브프라임은 다르지 않느냐? 다릅니다. 공통점은요. 경제적 위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제적 위기는요.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어떤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요. 위기가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개인으로서는 자산의 발전이 그다음에 자산의 증식이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에 맞게 뭐 상황에 맞게 그리고 지역에 맞게 내가 잘 결합을 해서 지금의 시장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과거에도 노원구가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고 도봉구, 성북구 뭐 이런 노도강이죠. 노도강, 강북구 이런 데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는 이 동네가 강남을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요. 강남이 움직이면요. 비슷하게 끌려가고 그다음에 갯매우기가 되고 따라가고에 대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보시면은 6월 7일 3일 전 신문이죠. 강남 마용성에 이어서 노도강의 상승이 일어났다. 근데 노도강의 상승이 지금 두드러진 데는 대규모의 아파트들은 좀 두드러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아파트, 노도강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체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파트 값이 11주째 올랐다.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니까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겠죠. 이게 2024년 6월 7일 신문입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6월이잖아요. 한 달 전에 어떤 신문이 난 줄 아십니까? 서울 집값 오르는데 노원, 강북 25주째 뚝뚝 노도강 하락 언제 끝날까? 근데 그 끝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또 영원히 오르는 건 아니지만요. 지금은 바닥을 다진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끝날까? 한 달 전입니다. 한두 달 전에. 근데 지금 벌써 왔죠. 그런데 자 이제
2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월새 5억이 폭락했다. 영끌족의 성지, 노원, 절망만 남아. 절망 있는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은 어땠습니까? 1년 만에 최고 상승, 노원 상승률이 가장 높아. 노원이요 상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승률이 이 2021년이면요 최고로 가격들이 많이 올랐을 때예요. 최고로 가격들이 많이 올랐을 때인데 사실 이때는 노도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노도강이 상승률이 제일 컸어요. 지금 과거를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도 이런 추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를 보면요. 되게 비슷한 추이들이 있었어요. 2007년도 같은 경우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2006년도 말부터 노도강이 급등하고 그다음에 강남도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둔화가 됐을 때 노도강 또 급등을 해요. 이때 진짜 노원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문을 보면은 노원구 새 정부 출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3개월간 10%가 폭등을 했습니다. 10%가 폭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기가 나온 게 이런 폭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둔화되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까지 엄청나게 폭등을 하다가 서브프라임 때 한번 꺾이고 그리고 또 둔화가 되고 이런 양상들이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올랐다가 둔화되고 올랐다가 한 2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2008년도에 이제 보시면은 한 달 새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시가총이 2,400억이 증발을 했답니다. 이 당시 2,400억이면 되게 크죠. 2008년도면은. 그런데 2009년도에도 똑같이 노도강이 비애를 얘기를 합니다. 급등을 한 다음에 노도강이 비애. 이 똑같죠. 2023년도의 신문하고 다 비슷합니다. 근데 2016년도 되면은 강남 요란하게 뜰 때 강북 소리 없이 날랐다. 얼만큼 날랐는지 표현을 하는 신문이 있는데 집은 강남에 옛날 말 10년간 강북이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승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꼴찌들의 반란, 노원구로까지 들썩. 이때도 그냥 얘만 오른 게 아니라 디커플링처럼 서울의 상급지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노원과 구로가 또 이동을 하고 이런 양상이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강남 갭매우기 강북 집값 상승폭 확대 하고 난 다음에 2018년도 9.13 대책이 나서 10월부터 가격들이 떨어지는 하락장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하락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이전에 이런 노원 강북도 광풍 아파트 부르는 게 갑 그리고 하락이 일어나고 2020년도에 또 광풍이 불고 지금 또 하락이 일어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원이 많이 올랐고 광북이 많이 올랐고 하급지가 많이 오르는 시기는요 항상 있었고요. 수익은 20억하고 2억하고 비교하면 2억이 훨씬 더 작은 돈이지만은 수익률이라는 건요 규모는 작지만 2억이 만약에 100% 올랐고 20억이 했다도 50% 올랐으면 수익률은 2억이 더 큰 거잖아요. 그 비율로 따지면요 노원, 강북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강남보다도 더 많이 오른 물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익률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주째 올라라고 했는데요. 지금 노도강은요 바닥을 많이 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얼마나 오르고 급등할지 이런 건 모르지만요. 상급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체인처럼 서로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연결된 부분들이 이제 끌려갈 타이밍과 시기를 좀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강남이 올라가네. 강남을 사야지. 강남이 돈이 많으면 사야 됩니다. 근데 그 강남에 갈 수 있는 비용이나 돈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는 서울의 하급지, 경기도의 구축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지역적으로 하급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차라리 구축단지로 간다. 광주 시민의 변심. 이것도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신축이 비싸니까 분양시장에 공급 물량 급증 신음하고 있고 포화 상태인데 미물량이 늘어나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조금 싼 구축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 신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주뿐만 아니라 신축은 너무 비싸다. 10년 안팎의 아파트로 뜬다 해서 신축이 너무 좋지만은
비용적인 부분이 지금은 우리가 가격을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10년 안팎의 아파트는 그나마 좀 나으니까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옮겨질지 아십니까? 이제 20년, 30년까지 갑니다.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2014년도 볼게요. 30년 된 아파트가 20년짜리보다 더 올랐다. 20년의 수요들이 또 몰리는 시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요는 이동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정답은 신축이 좋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지만요. 신축에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면요. 그 대체제를 우리 시장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도는데 우리는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 순간에 뭔가 고통과 공포와 그 다음에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항상 이제 과거 신문들을 지금하고 비교를 해주는 이유가요. 과거랑 현재는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에 나왔던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행동하지 않도록 반성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으로 역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적으로 보면요. 새로운 정책이 없습니다. 다 비슷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도 과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거의 정책들을 한번 인지를 하고 한번 알고 간접 경험을 한다고 하면요. 지금의 하급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돌고 도는 역사를 현재의 공포와 현재의 불안함과 불신으로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건요. 이거를 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서울의 하급지, 경기도의 중급지, 그다음에 인천의 이제 중급지 정도.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저는 서구, 그다음에 송도 쪽 상급지죠 이거는. 그리고 부평 정도까지만 우선을 바라보시고 9월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롯데라든지 이런 거는 선호도가 되게 높거든요. 뭐 그런 데는 괜찮을 수 있지만은 일단은 거래는 있는데 가격이 조금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곳 요런 데를 수도권에서 잘 선별해 가지고 이 돌고 도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내 살 길을 찾고 생존 전략을 짜시는 계기들을 좀 마련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